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부패와 요망한 무리들입니다. 손자는 전쟁은 속임수다 빙자 귀타오예라 했고 예기중용은 나라가 장차 망할 때 반드시 요사스러운 무리가 많아진다 고즈 경왕 비도머니에라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노리는 북한과 중국의 간첩 공작도 바로 이런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치인, 사법부, 경찰, 군부가 부패한 이념에 오염될 때 국가는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새겨야 할 철학적 경계심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이 경계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기의 중용에 이르기를 국지장망 필다열 구어치 경왕 비토어망 니에 이은 나라가 망할 때에는 반드시 요사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면 요상하고 괴이한 현상들이나 인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요월야오니의 괴이한 일이나 요망한 무리로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시정자배, 전과자, 낭인을 가리킵니다. 현대사적 사례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는 정권을 잡기 전부터 정화 경력이 화려하고 폭력 시위 및 불법 활동과 연루, 정치 경력 전반에서 수많은 뇌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기이한 인물로서 그는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에도 대규모 부패, 선거 조작, 마약 카르텔과의 연루 의혹되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식량, 의약품 부족에 빠져서 수백만 명이 난민으로 탈출하였다.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로 국가를 멸망시킨 기인한 범죄자 출신 대통령입니다. 한비자가 말했습니다. 군불념 즉 백성위도 준불이엔 저 바이싱 웨이다오 한비자 항하이수 임금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도 도둑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정치인의 부패가 사회 전체의 부패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정자정야 자수이정 수간부정 정자정예 스슈아의 이성 수간부정 그것이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즉 다시 말해서 정치인이 타락하면 판사, 검사, 행정도 어그러진다는 뜻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간첩들은 베네수엘라의 사례처럼 국가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고 제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면 이미 내부에서 부패와 오염이 시작되어 적에게 틈을 내주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러한 간첩 활동이 한국의 국익에 끼치는 폐해를 통찰하고 왜 정치인, 사법부, 경찰, 군부가 부패한 정치 이념에 오염되어 무너져 내려가는지 통찰하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경계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국가안전부 MSS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뇌물과 포섭을 실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MSS는 어떻게 뇌물, 포섭을 실행할까요? 뇌물은 어느 부서, 어느 경로에서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 국가안전부 MSS는 직접, 간접 모두 여러 경로로 매수 포섭을 시도하고 단독 부서가 아니라 공공, 민간의 여러 창구 정보기관, 국영기업, 대사관, 연락관, 제3자 대행 등을 통해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정치인, 관리들이 먼저 중국의 정보기관이나 영향망에 접근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한다. 다음은 근거, 구체적 방식,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MSS는 직접 현금 전달이나 선물 제공보다도 중간자, 법인, 국영기업, 연락망 등을 통해 합법, 비합법 통로를 섞어 활용합니다.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간 법인, 민간업체, 국영기업을 통한 위장, 우회로 자금 제공을 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보기관은 상업계약, 투자, 컨설팅 대금, 인프라 건설 계약, 연구 용역 비용,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자금을 흘려보낸 뒤 이를 정치인, 관료 측에 전달하는 방식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런 우회 지급은 뇌물성 자금의 식별을 어렵게 만듭니다. 브뤼셀 AP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검찰은 목요일 유럽의회와 EU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 화웨이와 관련된 부패 수사에서 여러 사람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르수아르 신문과 다른 언론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통신 대기업에서 일하는 로비스트들이 유럽에서 회사의 상업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현직 또는 전직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영사관, 대사관, 공관, 현지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합니다. 현지 중국 공관,
교민, 비즈니스 네트워크, 친중 단체를 통해 접촉 관계를 만들고 접대, 편의 제공, 정보, 사업 기회를 미끼로 포섭합니다. UN 의회 등 국제 무대에서의 로비 사례도 관련 수사 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과 당, 정, 군의 소프트 파워를 결합하여 포섭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이군은 영향력 행사의 핵심 채널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통일전선은 친중 엘리트 접촉 포섭하고 사회단체, 학자, 언론인, 기업인과의 연결을 통해 외국 엘리트를 포섭합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결과적으로 정치적 제도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데 쓰입니다. 넷째, 직접 간접적으로 일자리 제공, 사업, 가족, 편익 제공을 제시하여 현금 이외의 뇌물 형태로 제공합니다. 현지 정치인, 판검사, 관리의 가족, 측근에게 취업, 학자금, 부동산 투자 기회 등 비현금적 이익을 제공해 충성 편의를 얻는 방식이 자주 보고됩니다. 돈을 직접 주기보다는 기회의 제공으로 포섭하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비밀 계좌, 무기명 결제, 가명 트랜잭션 또는 현금 전달을 통한 전통적 뇌물입니다. 여기서 트랜잭션이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서 개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않고 가명 공개 주소를 통해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트랜잭션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자산을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는 투명하지만 그 누가 누구인지 개인의 신원이 드러나지는 않도록 설계된 거래 방식을 뜻합니다. 수사가 공개된 사건들의 미국 내 기밀 유출 뇌물 시도 사건에서는 MSS 중국 정보요원들이 현금 선물 송금제 3국 계좌 형태로 뇌물을 시도한 사례가 검찰 법무부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정보요원 2명, 미국 정부 직원에게 뇌물 주고 중국 기업 연방 기소, 관련 문서 훔친 혐의로 사법방해 혐의 기소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 진행 중인 조사 및 기소와 관련된 내부 파일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얻기 위해 FBI 통제해 있는 이중 스파이에게 61천 달러의 비트코인 뇌물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합법적, 즉 국제사업 개발 프로젝트를 미끼로 한 영향력 확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차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예를 들면 도로, 발전소, 건설, 계약 수주 과정에서 로비 지급을 통해 현지 엘리트를 포섭하는 전형적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자금은 통상 국영기업, 은행, 무역회사 경로로 흘러갑니다. 정치인, 선관위원장, 판검사, 경찰, 군인 등이 먼저 중국의 정보망에 접근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단 동기 형태는 다양하고 사건별로 다릅니다. 첫째, 직접 도움 요청으로 정권, 선거 지원 요청, 자금 요청, 로비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정치인이나 선거 관련 책임자 또는 그 측근은 선거 자금, 캠페인 지원, 정치적 압력 차단, 반대파 제거 등 실익을 위해 중국계 인사, 단체에 먼저 접근하기도 합니다. 미국 내 사례들 중국계 자원, 캠페인 매니저, 연계이나 유럽 의회 사례에서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집권, 선거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 세력 중국 포함의 자금, 정보, 커넥션을 구매하려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둘째, 검찰, 사법, 인사판검사 등의 경우에 판검사, 선관위원장처럼 직무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먼저 접근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사적 이익을 들면 비즈니스 연결, 가족 편의, 해외 투자를 위해 접촉해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외국 정보기관이 먼저 접근해 제안을 하고 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경우엔 중국 또는 중국계 사업자가 먼저 접근해 포섭하고 다른 경우엔 현지 정치인, 관료가 먼저 외부 중국의 자원, 지원에 손을 내미는 케이스가 모두 존재합니다. 동기는 승리, 권력 유지, 개인적 이익 등으로 다양합니다. 한국의 정치인, 사법, 경찰, 군인 등이 포섭이 되었는지 어떻게 포착이 가능할까요? 다음은 짧게 실무적으로 확인 가능한 징후들입니다. 첫째, 설명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투자나 사업 계약, 고액 자문료가 대상자 연관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대상자나 가족, 친인척, 형제, 제3자 등의 명의로 급격한 재산 증가 또는 출처가 불명한 해외 부동산 구매, 출처가 불명한 자금으로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외교관, 중국계 기업이나 단체와의 잦은 비공식 접촉, 초청, 출장을 합니다. 명목상은 문화나 사업인데 실질적 목적이 영향 접촉인 경우입니다.
넷째 선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중국 이익 집단의 현저히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공개 자료 수사 결과는 부분적인 증거만 드러내며 정보작전 포섭 활동의 상당 부분은 비공개 은밀하기 때문에 외부 관찰로 완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정리는 공개 보고서, 수사 자료, 연구기관 분석의 종합 요약입니다. 중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데 매년 얼마나 지출할까요? 중국 국가안전부 MSS, 러시아 FSB SBR, 미국 CIA, 일본 공안조사청 PSIA, 북한 정찰총국 등이 한국 내에서 공작에 사용하는 연간 공작 자금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학계, 정보기관 보고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략적인 범위 추정은 가능합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MSS 한국에서 간첩 활동하는데 필요한 연간 공작 자금은 약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약 6,200억 1조 3천억 원가량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MSS의 주요 지출 목표는 정치인 포섭, 관료 포섭, 선관위 포섭, 법조계 포섭, 군인과 경찰 포섭, 산업기술 스파이 등등입니다. 공작자금 지출 방식은 장학금, 연구비,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차이나머니 로비, 관광객, 유학생 커버 등등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간첩 정보 공작에 연간 약 5,600억 달러를 쓰고 한국은 지정학적 요충지로 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FSB, SBR가 한국에서 간첩 활동하는데 필요한 공작금 지출 규모는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약 1,100억, 1,600억 원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FSB, SBR가 한국에서 간첩 활동하는 목표는 에너지, 북핵, 한미관계 분열, 사이버 공작, 금융 로비스트 활용 등등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서방 전체에 약 100억 달러대 공작비 집행을 하지만 한국은 12%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미국 CIA입니다. 미국 CIA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지출 규모는 연간 5억 달러 내외 약 6,500억 원입니다. 미국 CIA의 주요 활동 목표는 한미동맹 유지, 대북정책, 중국 견제, 한국 정치 동향 감시입니다. 지출 방식은 싱크탱크 지원, 언론, NGO 네트워크, 정치인, 관료 컨설팅 채널 등등입니다. 다음은 일본 공안조사청 PSIR입니다. 일본 공안조사청의 연간 공작자금 규모는 약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약 400억에서 650억 원입니다. 일본 공안조사청의 주요 활동 목표는 제1조총련, 북한 활동, 한국 정치, 경제 동향 파악을 하는 활동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이 북한의 정찰총국입니다. 북한의 정찰총국은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로 간첩 활동 자금을 충당합니다. 미국 재무부 추산으로 2022년 한 해에만 약 17억 달러 탈취했습니다. 그중 일부 수천만 달러 정도를 대남 공작인 선거 개입, 사이버 해킹, 위장단체, 시민단체 지원을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거액을 투입하는 희귀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 포섭형 공작, 미국은 동맹 유지형 정보 수집, 북한은 사이버, 지하 조직형 공작이 특징입니다. 북한 공작원들도 여성 미인계를 활용할까요? 고대부터 동서양 모두에서 미인계는 정치군사 공작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손자병법 사기와 중국 공작 사례, 냉정이, KGB와 동구권 공작 등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해외 공작에서 여성 접선을 활용한 사례들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 제3국 호텔에서 남한 기업인 외교관에게 접근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이 공작하는 방법은 평양 초청과 술집 접대 구조입니다. 남한 내 초청 대상은 정치인 지방유지, 기업인, 종교인, 친북단체 인사 등입니다. 초청 명목은 남북교류, 문화행사, 평양 초청 학술 종교 교류 등입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접대 공작 과정은 보통 보위부, 정찰총국이 관리하는 게스트하우스의 고급 숙소입니다. 고급 음식, 술자리, 노래방, 술집 같은 접대 장소입니다. 이때 미모의 여성들이 동석해서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이런 자리에서 사진, 영상 촬영을 거의 의례적으로 남겨둡니다. 이후 문제가 생기면 협박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꼭 협박 목적이 아니더라도 친북적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필요시 공개해 정치적 망신을 주는 카드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공개된 일부 사진을 보면 남한 인사들이 북한 여성들과 어깨동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정보기관 소속의 공작원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중국 간첩 공작 활동은 은밀하기 때문에
공개 사례는 항상 빙산의 일각입니다. 적발 기소되지 않은 활동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본토에 상주하는 관리형 요원과 커버 비자, 사업체로 위장 형태로 오는 요원, 현지 포섭자 한국인 포함해서 구분하면 인원 추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정치적, 안보적 이유로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 자료 기반 추정에는 큰 오차가 있습니다. 공개된 검거, 기소 적발 사건 수와 그 사건들이 드러내는 조직, 네트워크 크기, 예를 들면 한 건에서 드러난 포섭 수, 연루자 수를 바탕으로 역산하여 추정한 것입니다. 간접적 네트워크 정보원, 포섭된 내부자, 커버 조직, 영향력, 정보 수집 지원자 등을 포함하면 300명에서 3,000명 범위로 접점과 관계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활동 인력인 여기에 상주하거나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공작권인 직접적, 지휘적 역할은 대략 20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중국의 뇌물, 포섭 공작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결합될 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한비자는 임금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도 도둑이 된다. 군불념 즉 백성이도 준불이엔 제 바이싱 웨이다고 했습니다. 즉 지도자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내부에서 이미 부패와 오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 외부의 적은 손쉽게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한국에도 반복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패와 간첩의 위협을 함께 감시하고 진실을 전하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계심이 곧 나라의 방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중국 간첩과 관련하여 기소되는 기관이 주로 민간인, 군부로 보도가 되고 사법기관이나 정치인은 일체 조사나 기소 보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